관심 갖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피부암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ABCD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WHO에서는 을 네. 1급 발암물질로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굿라이프 박수연입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 김현진입니다. 자, 어느 날 문득 발견하게 된 내 몸의 점, 무심히 넘겼는데 나중에 그것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피부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자세하게 피부암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암은 피부에 생기는 암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또 종류가 더 따로 있을까요? 가장 흔한 거 세 가지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가장 해요. 흔한 거? 네, 첫 번째는요, 기저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기저세포암은 그래도 이 셋 중에는 조금 나은 암 중에 하나. 좀 나은, 네. 좀 착한 편. 네, 그 다음에 편평세포암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걔는 기저세포암보다는 조금 기분이 더 나쁜 애들, 좀 더 공격적인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흑색종. 근데 흑색종도요, 종류가 아주 많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도 예후가 굉장히 다릅니다. 사실 우리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리는데, 혹시 주로 일어나는 어떤 피부의 어떤 부위 그런 게 있을까요? 맞아요. 암마다 약간 이제 호발 부위가 따로 있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기저세포암이나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호발 부위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딜까요? 얼굴. 자외선 많이 받은 부위. 맞아요. 두피에도 생기는 경우가 그렇죠. 꽤 있어요. 여기도 햇빛이 네.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네. 이제 흑색종 같은 경우에도 자외선이 굉장히 또 중요한 발병 원인 중에 하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햇빛 노출부에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발바닥에도 잘 생기기도 하고요. 손톱 안쪽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있고요. 여기는 사실 햇빛을 받기가 쉽지 않은 부위인데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네. 상관없이 생길 수 있는 게 또 흑색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피부암이 나타나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나요? ABCD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네. A라는 거는 이제 asymmetry, 그러니까 비대칭이에요. 우리가 보통 예쁜 점들을 보면 동그랗게 생기거나, 네. 모양이 똑같죠. 모양이 반으로 이렇게, 나눴을 네, 때 반으로 네. 딱 접히는. 네. 그런데 이거는 비대칭이에요. 조금 이상하게 괴하게 생겼다. 뭔가 약간 일그러진 모양으로.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거는 bleeding. 쉽게 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조직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컬러 체인지. 색깔이 이상해요. 색깔이. 네, 균일하게 까맣거나 그렇지가 않고 어떤 데는 까맣고 어떤 데는 조금 다른 색깔. 흐리고 네. 이게 네. 얼룩덜룩한 느낌. 그 다음에 D라는 거는 이제 직경, 다이아미터인데요. 이게 직경이 갑자기 커질 수 있어요. 점이 갑자기 커지면 의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B가 블리딩이라고도 하지만 보더, 경계선. 네, 경계선이 울퉁불퉁하다, 좀 말끔하게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악성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 집에서 내 몸을 이렇게 봐도 백날 봐도 아무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또 일반인들이 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 ABCD 사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만약에 뭔가 찜찜하다, 의심스럽다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겠죠. 병원으로. 네. 병원에 가서 의사가 딱 보고 약간 찜찜하다 하는 경우에 그냥 피부암으로 진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단은요,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원에 사실 점이 좀 이렇게 있으면 점 빼러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점을 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혹시 우리가 보통 점을 빼면 뿌리채 뽑는다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혹시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뿌리채
너무 갔나요? 아니요.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게 맞아요. 양성이든 네. 악성이든 뿌리채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양성은 뿌리채 뽑히지만 악성은 뿌리채 안 뽑히겠죠. 어차피 해봤자 되지 않는다. 그렇죠. 밑에 막 무화과처럼 얘네들이 막 증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레이저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하더라도 그게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점을 뺐는데 너무나 금방 재발을 하거나 이 뿌리가 전혀 안 뽑히는 경우에는 그때는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도 좀 약간 또 알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안해를 봤는데 이제 굉장히 혈관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심을 해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검사를 받으면 피부암으로 확진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이제 더모스코피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확대경 같이 생긴 건데 그 점을 이렇게 눌러서 봤을 때 혈관이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색깔이 얼마나 다른지 이게 어떤 암이라고 추측을 하는 게 있어요. 100% 정확한 진단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을 떼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내가 눈으로 의심이 될 때는 이 조직의 타입이 뭔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저세포암도 있고 편평세포암도 있고 흑색종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감별하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가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 암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데로 또 전이도 되잖아요. 근데 피부암 같은 경우에도 전이가 되나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피부암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외국에서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잖아요. 꽤 많죠.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피부가 하얀 사람들한테 피부암이 굉장히 많거든요. 뇌로 전이가 될 수도 있고, 다 전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피부암의 경우에. 그렇죠. 피부가 하얀 분들, 그러니까 뭐 인종으로 따지면 백인들이 주로 피부암에 많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 비해서는 피부암의 빈도가 굉장히 낮은 편이었는데 문제는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지구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외선 A보다 자외선 B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외선 B요? 자외선 B라는 거는 우리가 휴가를 가가지고 강렬하게 태양을 받는 거. 태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런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빈도가 또 높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암의 빈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선텐 즐기시는 분들, 피부가 까마면 뭐 예뻐 보인다나 하더라고요. 예뻐 보여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선텐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로 WHO에서는 선텐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를 할 정도로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태양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태우는 거 말고 그것도 안 좋고 안 좋지만 선텐 그 기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것도 더 안 좋다. 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은 자외선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피하는 게 정답이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2016년에요. 한 19,000여 명이었는데요. 이게 2020년에는 27,000여 명으로 4년 동안 무려 약 40%나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나라도 뭐 이런 생활 패턴이나 식습관이나 이게 서구화가 되면서 서구에 많이 생기는 암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각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또 체질, 뭐 직업, 성향에 따라서 피부암에 더 잘 걸리고 없고 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 피부가 하얀 사람 조심하셔야 되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직업, 아무래도 자외선 노출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은 더 각별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뭐가 생겼는지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 잘 하시는 게 좋겠죠. 자외선 차단제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차단제 도움이 되고 긴파로, 모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누적 자외선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나이가 들었을 때 피부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교육을 서양인들은 굉장히 많이 시켜요.
피부암 일반 다른 암들하고 뭐 치료 방법이 뭐 많이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치료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암 조직 자체를 잘 절제를 해야 되고, 네. 근데 미세하게 전이가 되는 것 때문에 화학적인 치료나 그 방사선 치료 같은 네. 거를 하잖아요. 항암 치료 같은 그렇죠. 것들. 그런 항암 치료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뭐 1기, 2기, 3기, 4기 다 정하기 암처럼.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제 보통 암들 보면은 뭐 치명률이란 얘기도 하고 뭐 재발률도 있고 뭐 네, 여러 네, 가지 네. 이런 용어들이 있잖아요. 피부암은 어떻습니까? 다른 암들하고 비교하면? 똑같이 이제 치명률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네.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기저세포암이라는 거는 네. 나이 드신 분들 얼굴 중앙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요게. 네. 근데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저세포암의 아주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화산 분화구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안에가 약간 궤양처럼 생겨 있고 점처럼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코인데도 생기고 이런 데도 생기고. 네네. 그거를 이제 절제를 하면 되는데 이제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죠. 구멍이 뽕 생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니까 커지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이즈가 다행히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전이를 잘 안 하기 때문에 네네. 그것만 절제하고 끝인 경우가 있는데, 네.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본 환자는 두피에 생긴 분이었어요. 네네네. 여자분이었는데 결국 이제 전절제를 하셨어요. 이제 큰 병원에 가서. 근데 너무너무 많이 고생을 하신 거죠. 다행히 전이는 없었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암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커다랗게 제거를 하고 피부 이식을 해야 되는, 해서 그 부분을 그렇죠. 처리를 그렇게 네, 하실 네, 수밖에 네. 없었겠네요.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전이가 되지 않은 게 다행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또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다른데 또 전이가 아주 미세하게 될 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흑색종 같은 경우에는 타입에 따라서 정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이제 점으로 흑색종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림프절을 타고 다 퍼져가지고 사망이 이르렀다. 네. 이런 케이스 보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흑색종은 더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피부암,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뭐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예방은요, 첫째도 자외선 차단, 둘째도 자외선 차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뭐 노화, 뭐 미용을 위해서 많이 바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중요하고요. 네.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특히 모자를 쓰거나 긴팔 옷을 입어서 피부를 잘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심 갖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피부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분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뻐지는 굿라이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예뻐지세요.